자리에 앉아서 진행할까요? 네. 자, 그럼 다 영화 몇 번씩 보시고 누구보다 영화를 속속들이 파헤치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만나는 소감을 배우님과 감독님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친자 주현영이라고 합니다. 주현영이가 왜 여기에 앉아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정말 파친자로서 파뮤의 팬으로서 파뮤 수강생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관객의 입장으로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예, 제가 촬영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 SNL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곤 했었어요. 그래서 SNS를 주로 이렇게 SNL 이렇게 보셨나봐요. 예, 유튜브로 좀 보면서 근데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같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참 이렇게 귀한 자리들을 해주셔서 주현영 배우님 감사하고 또 저희 또 GB 계속 하는데 또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또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파친자시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공포 덕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포 장르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많이 봤었고 좋아하는 이제 감독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감독님께서 파묘라는 정말 우리가 흥미롭게 들여다볼 구간들이 정말 많은 그런 공포 영화, 오컬트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군데군데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몇 번씩 이제 어제까지 3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도 있고 궁금한 것들도 계속해서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또 감독님의 전략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영화가 이렇게 파헤칠 게 많고 이렇게 구덩이를 팔 게 많아가지고 그런 점들을 만끽하면서 봐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근데 이거부터 여쭤보고 여러분들도 사실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으셔서 여기 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객석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재미 중에 하나가 감독님의 그 영화를 쫀쫀하게 잘 만드는 재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그 배우들을 흥미로운 캐스팅으로 흥미로운 또 매력을 이 영화만의 매력을 또 잘 뽑아냈다는 점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배역 하나 어느 연기 하나 구멍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영화에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찰기와 끈적임이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고 할까? 그래서 배우분의 눈이 남다르시다고 저는 감독님 머릿속에 저 배우 나중에 어떻게 작업해보고 싶다고 하는 수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눈으로 보시기에 SNL도 막 너무 열심히 보셨다고 하시니까 주현영 배우님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 주현영 배우의 하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관이요? 이런 감독님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상하게 주현영 배우랑 주현영 배우를 보면 약간 이렇게 뱀파이어 영화를 찍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 진짜요? 있어요. 좀 귀여운 뱀파이어 오. 느낌을 좀 그런 생각을 한 번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예. 우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왠지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송곳니가 있으면 되게 약간 좀 물리고 싶은 느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니가 있는데 교정 할까 했는데 하지 말까요? 그럼 교정을 하지 말까요? 예, 뭐 네.
그럼 제가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주현영 배우님 송곳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그리고 이 파묘주비는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의 열기가 뜨겁다고 제가 누구보다 들어가지고 빨리 최대한 많은 질문 그리고 감독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객석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바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질문자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으셔가지고 대기실에서 그 포스터에 사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량이 한 15개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최대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경쟁이 뜨거울 것 같으므로 매 같은 눈을 가지신 주현영 배우님이 첫 번째 질문자 골라주실 거니까 잘 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세요. 아셨죠? 네, 제가요? 네 고르세요. 제가요? 고르는 질문 근데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왔다 갔다 하려고. 네. 네. 왜냐면 네. 그 배우님이 여기 수첩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으신 것도 적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먼저 할까요? 아량? 대단히 멋지시다. 네. 그러면 네. 손 좀 들어보세요. 네, 네, 질문하세요. 네, 네.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걸 먼저 질문드릴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승탑 앞에서 이화림과 오니가 대면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2번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영화에서 닭이 울 때는 이제 동이 트기 전에 들리면서 뭔가 상황이 반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성경 속에서도 그런 내용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과 같이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네 궁금합니다. 그게 참 이게 영화를 잘 만들면 한 번에 다 이해되는데 제가 영화를 잘 못 만들다 보니까 참 여러 번 보게 만들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렇게 시나리오 상에서는 그 하늘이 펄해지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이제 그 오니가 주문을 외우더니 불로 변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이게 사실 되게 힘든 거 이게 왜냐하면 왜 하필 주인공을 죽이러 가는데 닭 울음소리 들리는 게 너무 그 개연성이 좀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개연성이 좀 자기적이니까 이거를 언젠가는 좀 현장에서 바꿔야지 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미술팀이 이제 그 복사를 만들었고 그 앞에 이제 승탑이라고 그러죠. 그 부도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리허설을 하는데 그 화림이 리허설에 그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저기를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성한 곳이니까 저기로 가면 이 도깨비 입장에서도 접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사를 현장에서 승탑이다라고 해서 좀 추가를 시켰고 닭 울음소리는 이제 그 변하는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닭 울음소리를 사실 3번을 넣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사운드 때문에 묻혀서 잘 안 들리고 한 번만 너무 인위적이니까 앞에 한 번을 더 넣으면 그게 그래도 조금 덜 인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주인공을 살리는 방법으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개였어요. 네, 3번인데 제일 처음에 게 뭐 3번을 특별하게 의미를 두진 않았어. 뭐 닭 울음소리 3번이 뭐 그런 걸 의미는 두진 않았고 그냥 점점 들려온다를 해서 제일 크게 들렸을 때 이제 관객들이 왜 하필 이때 또 닭 울음소리야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까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좀 덜 인위적이죠. 점진적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운의 변화 같은 걸 그렇죠. 청각적으로 들려주려고 한 거네요. 주인공을 거기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신비로워가지고 그 장면을 해석하시는 바에 따라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달리기처럼 두 번째 질문자 골라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포스터 들고 그 그림 네 밑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봤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오니가
인간이네 하고 이제 하림이를 덮치기 전에 약간 하림이 피부가 좀 닭살이 확 돋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거 혹시 CG로 하신 건지, 그리고 그 관이 따지잖아요. 그 친일파 할아버지의 그 관 시퀀스에서 그 관을 묶는 끈을 결관바라고 하죠. 그 결관바가 자꾸 있다 없다 하는데 그 결관바를 푼 게 고영근인지 아니면 그 관을 딴 그 관리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닭살 돋는 거 보셨어요? 그 닭살 버전이 6개 버전이 있었어요. 어머. 그게 이제 CG로 뭐 김고은 배우는 자기가 했다고 해달라 뭐 이렇게 닭살 CG로 할 수가 있구나. 그 컷이 진짜 이렇게 보면 CG로 힘든 컷인데 그 버전이 한 6개 정도 있었어요. 되게 센 버전이. 근데 6번째 버전으로 제가 제일 했는데 이게 관마다 테스트를 하는데 이 관의 어둡기에 따라 너무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전 4를 버전 4개 버전, 6개 버전 중에서 4번째 단계를 그렇게 해서 CG로 하시는 CG로 좀 도움을 받았어요. 예. 그런 그 원래는 막 머리털이 쓰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영화에서 좀 많이 봐서 피부에 이렇게 소름 돋잖아요. 저희 막 이렇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컷은 또 그 닭살이 없어요. 비싸가지고 예, 한 컷밖에 없었고 원래는 거기서 2번째 컷에서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제 걸어가는 느낌을 하려고 했었는데 되게 어려운 컷이어서 이게 또 그런 장면들이 CG팀한테 부탁하는 게 되게 미안하거든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나잖아. 눈에 확 너무 티나도 이거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 뭐 10명 중에 한 3명만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어려운 공정이니까 CG팀한테 한 컷 더 부탁하기가 좀 미안했었던 거긴. 예, 그렇게 하고 그 결관끈은 그쵸. 그거를 고영근은 다 묶어놓고 가죠. 그리고 와서 그분이 와서 사실 푸는 장면 원래 풀고 망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을 그냥 생략했어요. 와서 이거 풀면 이 망치로 팍 하는 장면이 좀 힘이 없으니까 풀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한 씬이 있었어요. 그 관에 모여서 이 관에 김상덕이 그러거든요. 그 고영근한테 여기 이 관에 미라가 들어있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관리자. 아니요. 그 고영근한테 김상덕이 여기 하나도 안 썩은 그러니까 그 땅이 뭔가를 다 안 썩게 하는 자리다. 그래서 미라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장면이 원래는 있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예 같은 그 장면이 있어서 그때 또 우리 관을 묶고 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게 좀 중간에 좀 생략돼서 약간의 그런 연기는 좀 안 맞습니다. 예, 현희 씨는 그 장면 그 뭐냐 좀 연결이 안 맞다는 거 아셨어요? 다행이다. 예. 그럼 닭살은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진짜로 머리털이 서고 이런 건 털이 서고 이런 건 많이 봤으니까 되게 새롭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G를 되게 잘했다. 진짜요? 네. 근데 신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님이 네. 연기해야 되는 시나리오인데 장지영 감독님 같은 분이 네. 그 관객 10명 중 3명은 알아차릴 정도로 소름 돋게 연기해 주세요. 피부를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으면 네. 어떡해요? 그럼 이제 CG가 가능하면 요즘 CG 너무 잘하시니까 파묘 봐라. 네네네. CG로 했다더라. 네. 되게 천만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째 질문하실 분은 감독님이 지목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반팔 티셔츠 입으신 분 말씀하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그 피를 토하면 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박지용이 토를 하고 그러면 사실 혼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음 컷에 보면 물을 막 마시고 있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감독님이 그 봉기가 왔다 갔다 혼이 왔다 갔다 하는 씬이 있다고 하셔서 그게 빠져서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건지 그리고 봉기리가 그 영한 씨 홈부르기 할 때 그때 봉기리가 토를 하는데 좀 양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피가 아니고 그 양이 많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그 원래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원래는 봉길이한테 그 영안실에 혼이 먼저 안 가고 박지영한테 바로 가요. 그래서 비기가 되고 그리고 그 한국 시민 선서를 하고 하는 중에 계속 혼부르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혼을 당기니까 하림이나 봉길이가 거기 그 박지영한테 있는 혼을 계속 당기니까 확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확 토하고 얘는 쓰러지고 봉길이한테 이제 혼이 가서 봉길이도 똑같이 그걸 이어받아서 한국 신민선서를 하고 다시 봉길이가 또 놓치니까 저기서 얘가 갑자기 일어나서 물을 먹는다. 예.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참 저도 그 씬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참 이걸 거의 최종까지 좀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참 영화가 그때 기운이 다 빠져요. 너무 이렇게 쫀득해서 영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뒤에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럼 약간 1차 편집본? 1차 편집본의 러닝 타임이 얼마였어요? 2시간 20분에서 10분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편집본이 한 뭐 8번 정도 결정이 났었는데 2시간 20분에서 근데 이 영화가 좀 약간 이렇게 기가 빨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몰입해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좀 피로도가 있어요. 영화를 보는 게 관객들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당하게 배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랬던 게 있었고 봉길이 토하는 거에 대한 양은 좀 많이 토하긴 했죠. 그렇죠. 예. 그 많이 토했는데 그거가 이제 이게 특수 효과로 하거든요. 특수 효과로 펌프 주시를 하는데 그때 펌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 이게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예, 펌핑이 잘 돼가지고 그 확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그 토사물 색깔 고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아유, 토사물 색깔을 막 고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막 적게 보여주고 싶은데 막 많이 쏟아서 오히려 CG로 약간 줄였어요. 오히려 원래는 진짜 많이 막 그렇게 했어서.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게 찍고 안 들어간 컷인데도 이렇게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다가 그런 어떤 틈들을 다 찾아서 영화에 안 들어간 장면을 다시 막 이렇게 소환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오게티가 다 걸리는 거죠. 어... 현실 오게티 못 찾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근데 감독님도 은근 즐기시는 것 같은데 오게티 찾아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엄청 많은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엄청 많죠. 뭔가 누가 찾아주기를 즐기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러면 다음 질문자 제가 고를게요. 하나 둘 셋. 네, 위쪽으로 한번 갈까요? 맨 앞에 계신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네, 안녕하세요. 그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 간이 원래 오른쪽 상복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혹시 전공이? 의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오니가 간을 노릴 때 보니까 왼쪽을 계속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니가 모르는 건가. 그리고 그 스님께서 이제 봉길이 위에 올라타가지고 간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간이 가져갔을지 의문이 들어서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저는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되게 커뮤니티에 누가 올려놨길래 저도 그 스텝이 보여줬는데 간이 약간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 그러니까 보통 가운데를 찔러서 오늘 꺼내자, 가운데를 찌르자라고 원래는 하죠. 근데 봉길이를 이렇게 영화에 보면 봉길이를 찌르려고 하다가 잠깐 주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혹시 그 커트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이 손이 이렇게 있다가 손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오니가 중간에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있다가 손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봉길이 그 왼쪽을 찌르잖아요. 찌르려고 하다가 문신이 있으니까 비껴서 일로 넣어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네. 간의 위치보다는 왜냐하면 봉길이 이쪽엔 다 문신이고 하니까 원래는 손을 이렇게 주춤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문신을 피하다 보니까 봉길이 오는 그 왼쪽을 찌르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계속 가운데를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김상덕도 배를 약간 왼쪽에 찌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찌른다고 했는데 이 실제 분이 혹시 그 장면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민식 선배 얼굴을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할까? 제가 그 장면을 왜 넣냐 하면 원래는 안 그런 설정이었거든요. 원래 목을 이렇게 잡는 장면인데 그때 민식 선배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눈만 보는데 그 손을 보면 또 최민식 선배가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닌데 손이 진짜 커요. 그 실제 우리 그 농구 선수 그 분이 손이 진짜 제 2배예요. 김병호 손이 너무 커서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되게 뭐라고 할까? 위압적이었어요. 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잡는 장면, 그 얼굴 잡는 장면에 이렇게 보시면 손이 진짜 크다는 커요. 그게 주는 약간 그로테스크함 같은 걸 담고 예, 손이 너무 싶었구나. 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장면을 넣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오니가 좀 문신 때문에 주춤해서 왼쪽을 찔렀다. 이렇게. 의학도로서 이제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네, 의학도를 납득시켰다고 합니다. 현영 씨도 네. 질문 많은데. 근데 제가 배우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근데 배우님 뭐 파친저로 영화를 보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연기를 하시는 배우님이니까 저는 연기 안 해봤지만 제가 연기 안 한 사람 입장에서 봐도 너무 연기가 재밌고 누가 나한테 저런 이색적이고 색다른 역할 맡기면 정말 재밌게 할 것 같다고 배우들이 보면서도 탐낼 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님한테 화면 시나리오가 왔는데 뭐 진짜로 성별과 뭐 나이에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캐릭터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역이 보면서 가장 매력적이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고민도 없이 바로 고민도 없이. 이화림. 네. 저는 뭐 실제로 그런 샤머니즘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늘 그 무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늘 그 신비감과 흥미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제가 연기하고 싶었던 캐릭터들은 다 그런 어떤 제 궁금증과 관심에서 뭔가 다 비롯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이제 김고은 선배님께서 뭔가 과하지도 그렇다고 좀 덜하지도 정말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MG 무당 연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탐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아요. 그리고 다 느끼셨겠지만 확실히 저는 감독님의 그 배우 수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당을 어떻게 등장시키고 보여줄 것이냐, 어떤 무당으로 보여줄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정말 이 영화만큼 가장 그거를 매력을 이색적이면서도 색다르게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의 조화에 있어서도 가장 짱짱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보시기에도 나도 저런 영화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할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중에 꼭 한번 귀여운 드라큘라도 하시고 무당도 하시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또 배우님이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안경 쓰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도 중요한 질문은 아닐 수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 나중에 이제 화림이 위험할 때 할머니가 나타나서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운이가 그 할머니를 좀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 땅에 원래 있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힘을 느껴서인지가 궁금하고요. 저는 화림과 봉길의 관계가 너무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너는 신내림을 받으면 안 된다까지 했는데도 화림이 옆에서 계속 이 일을 같이 하고 되게 자기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도 화림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데 뭔가 그 내용이 좀 빠진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비하인드가 더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대답하시기 전에 배우님은 화림이랑 봉길이가 어떤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네. 바람을 담아서. 네. 저도 되게 가족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그 이상의 그 묘학꼬름 꼬름한 네. 꼬름한 어떤 그런 묘한 게 좀 느껴지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바람을 담는다면 그게 좀 너무 가족 같은 관계라기보다는 조금의 어떤 그런 애착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네. 사실 그 하림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몸주신이라고 그러죠. 그 하림이 어떻게 보면 신줄의 근원인 뭐 외할머니일까 그냥 친할머니일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있고 근데 오니가 참 이게 영을 뭐가 더 세다 이렇게 더 세다 이렇게 말하기가 저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 오니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니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있는 거잖아요. 육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진화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육체도 있고 영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렵다기보다는 그 할머니가 두렵다기보다는 할머니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정도이다라고 생각했지 아니면 구덩이 안까지 쫓아와서 뭘 해줬을 것 같긴 해. 그냥 오니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편한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까지밖에 못 보여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림과 봉길은 관객분들이 뭐 이 두 명의 이야기가 더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시나리오에 계속 있었던 거는 겁나 갈구는 장면이 많아요. 하림이가 봉길이를 예. 진짜 엄격하게. 저는 또 그게 더 섹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뭔가 확실히 둘이 감독님 취향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관계가 그 신발끈 묶을 때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북치고 들어와라고 갈구고 홈부르기 할 때도 네 옛날 그 파주에서 했을 때처럼 그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하면서 되게 갈구는 게 원래는 있어요 대사에. 예, 그래서 근데 그리고 또 저는 약간 그런 관계가 약간 더 괜찮지 않나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봉길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관계인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그 도깨비불의 환상으로 나오는 스승님 같은 사람이 있어. 그분은 화림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 무속인 길드의 선생님이야. 그 오광심이 얘기하는 야 선생님도 옛날에 한번 만났다는데 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지 그 선생님도 자기 몸주신이 있고 화림도 자기 몸주신이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르텔의 제일 선생님 제일 두목인 그런 개념이고 그 시나리오상의 그분
캐릭터 이름이 윤희순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예, 크레딧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러면 그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래서 영화 보면서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그 특히 화림이 이제 오니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제 막 뭐 자기 앞에 환영이 스쳐 지나가는 게 특히 화림이한테는 그게 다 왜 보면 자기가 애기 이렇게 견습생처럼 그거 할 때 장면들이 막 예.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다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화림이가 그 밑에서 약간 그 선생님한테 오니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고 일본에 갔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환영이 스치는 그 스케치 장면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화림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감독님이 설정해 놓으신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 시나리오 상에 그 원래는 병실에서 이제 그 김상덕이 일장 연설을 하잖아요.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런데 하림이가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림이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자기 옛날에 그 일본에서 할 때 굳이 말하면 빗자루 정령이죠. 그 빗자루 정령이랑 할머니가 아니 그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거를 상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회 이 영화가 80m차 찍었는데 3회차 정도에 찍었어요. 그래도 이게 스케치로 그때 다 그래서 들어갔구나.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 김고은 배우 또 오랜만에 영화 하는 거여서 되게 많이 찍었어요. 되게 그 막 진짜 막 일본인 엑스트라들 그 보조 출연들 해서 막 일본어로 노래 부르고 막 뒤에 있고 막 진짜 이렇게 막 성대하게 찍었어요. 근데 굳이 그거가 이제 굳이 그렇게 설명적으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찍는 중에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 찍다 보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거 들어가면 되게 설명적일 것 같다. 거기서 갑자기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설명적일 것 같아서 되게 그냥 이 뒤에 나오는 막 말피 뿌리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을 파편적으로 넣어서 그냥 관객들한테 너무 낯설지 않게만 표현하자고 해서 그 원래는 도깨비 볼 장면에 안 넣으려 그랬는데 거기에 그걸 넣었어요. 그냥. 예. 그게 다 그래서 화림이의 환상이 좀 더 길어요. 맞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그래서 화림의 환상이 소스가 풍부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네. 보면서 뭔가 저렇게 다 그 왜 보면 애기 머리 같은 거 다 내리고 애기 무당인 것처럼 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스가 풍부하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앞에서도 손드신 분 있어가지고 뒤에서 마이크 드릴게요. 재밌게 봤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작중에서 봉길이만 유독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전직 운동선수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의미가 담긴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오니를 속이는 데 사용한 나무가 주목나무라고 나오는데 주목나무였어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질문했을 때 봉길이 그 봉길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배우랑 얘기할 때 생각보다 대사가 초반에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좀 뻘쭘한 그냥 옆에 서 있는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일까봐 우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좀 껄렁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둘이 얘기하다가 처음에 이제 비행기 장면 찍을 때 자기가 감독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러더라고. 그 비행기 타면 주는 땅콩 있잖아요. 그걸 미술팀이 세팅을 해줬는데 그걸 먹는데 먹을 때 이렇게 목 있는 데나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좀 껄렁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먹게 하고 차에서도 물 먹고 병실에서도 음료수 마시고 그다음에 의열장의사 가서 혼자 고기 먹고 뭐 이런 그렇게 계속 그렇게 좀 캐릭터를 좀 껄렁하게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온이를 속이는 나무가 아. 주목나무이니요. 그거는 제가 무속인 선생님이랑 태백산 산신제에 갔는데 제사를 지낼 때 그 산에 제사를 지낼 때 나이가 제일 많은 나무에 찾아가서 해. 나이가 제일 많은 그게 이 산의 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목나무. 그거를 이제 주인나무라 해서 그 주목나무라고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그 산에서 제일 대장이죠. 예. 그 나무에 이렇게 했습니다. 배우님 수첩에 아까 살짝 보니까 빼곡하던데 또 묻고 싶거나 전하고 싶으신 감상이 있으면. 기회를 가져가도 될까요? 네. 심지어 수첩의 앞에 고양이에요. 팬분이 주신 이것도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병원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을 억지로 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오로지 그 금품을 노리고 했던 그런 행위인데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정말 순수 의지인지 아니면은 그 순간에 어떤 그 홀려서 그렇게 하게 된 영향도 있는지 그 배우님께서 연기하실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셨을지 그 눈이 궁금합니다. 좀 묘해. 눈이. 예,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 장의산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면 부작품들을 이렇게 좀 실제 들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비싼 수위는 1억씩 한대요. 한 그래서 번에요? 예, 한 번에 1억씩 한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상주들한테 이걸 비싼 옷을 입혀서 보여주고 묻을 때 다 벗겨버린대. 1억을 다시 써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쓰겠죠. 다시 써요? 근데 그 이유가 오히려 시신한테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막 옛날에는 그랬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게 되게 좋은 옷일수록 소재가 화학적인 뭐 하여튼 좀 그러고 해서 실제 시신한테 안 좋고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장의사분들이 좀 그렇게 돈을 못 받고 오히려 그런 부작품들이 오히려 시신의 이 부패에 방해가 된다. 그 명부사에 되게 많이 저희도 그 장면이 살짝 나오잖아요. 금붙이 예, 넣지 금붙이 말라고. 넣지 말라고. 그게 되게 복선적인 얘기인데 금속 넣지 말라는데 왜 자꾸 넣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시나리오상에서는 사실 그런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열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대사가 약간 복선이 있잖아요. 아이고 좀 높은 사람 관인가 보다. 그래서 약간 그 안세현 선배님도 근데 연기를 너무 긴장감 있게 하셔가지고. 예, 긴장감 있게 하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또 나쁘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예, 그 컷을 썼어요. 좀 약하게 한 것도 있는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눈이 심상치가 않아요. 눈이 그 장면에서. 근데 그럼 감독이 이런 질문 드려도 돼요? 뭐 사실 감독님이 지금까지 만드신 영화 다 뭐 화면뿐만 아니라 다 좋아하시겠지만 뭐 검은 사제들 사바도 뭐 영화적 완성도의 면에서나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는 거는 다 받았지만 사실 파묘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 관객층이 확대되고 또 여러 번 본 분들이 더 많고 이런 특히나 이제 천만되고 이럴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 이렇게 계속 개봉하고 관객들 만나면서 진짜 파묘는 이런 부분에서 전작들과 좀 다르게 반응들을 해주시는 것 같다. 관객분들이 좀 보시는 게 다른 것 같다. 이런 걸 감독님 입장에서 느끼신 바가 있어요? 예. 근데 진짜 파묘는 뭐 매번 얘기하는데 참 매니악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되게 미안한 마음에서 만들었어요. 되게 굉장히 이 영화가 후반부에 가면 다 너무 마니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구나. 그래서 좀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 중에 좋은 스텝들이 좀 있어서 그 불편함을 그래도 좀
그래도 좀 덜 불편하게 만져주. 순한 맛으로 만들어줬어요. 음. 원래는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고 좀 막 잔혹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좀 스태프들이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좀 순한 맛으로 됐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바다 검은 사제들 나오고 사바가 나오고 이렇게 관객들이 그 사이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오컬트류의 영화들도 드라마도 이렇게 나와주고 해서 관객층이 좀 좀 넓어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고 그리고 또 참 캐스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참 그리고 서울의 봄의 도움도 좀 컸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서울의 봄이 저는 뭐라고 할까 관객들한테 좀 극장에 오는 재미를 좀 다시 느끼게 해준 그런 그런 좀 촉매제 같은. 그쵸 촉매제를 해줬고 또 마침 타이밍이 그렇게 좀 잘 맞아서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 감독님한테 감사 인사 한마디 빨리 하세요. 예, 김성수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고 싶으면 치세요. 맞아요. 근데 뭐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겠죠? 영화가 재밌어서. 근데 그거는 좀 뭐 자화자찬까지는 아닌데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매 씬을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장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씬. 근데 매 씬을 재밌게 하려고 맞아. 막 노력했었던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번 봐주시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는 씬들이 좀 맞아. 꽤 많지 않았나. 예, 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근데 저도 약간 영화 기자로서 약간 한국 영화를 볼 때 뭐 다양한 영화가 주는 다양한 재미가 있는데 이 영화는 되게 영화적 감각으로 똘똘 뭉쳐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막 이렇게 느끼면서 진짜 영화가 피워내는 안개 같은 거에 휩싸이듯이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빨려들듯이 영화를 보는 게 되게 몇 년 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영화적 감이라는 게 예를 들면 똑같이 뭐 장의사, 뭐 풍수사, 무당을 보여준다고 해도 뻔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는 게 제일 흥미롭고 그 장면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관객들이 더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되게 모든 요소에서 촬영, 연기, 미술, 뭐 장면 구성, 이런 소품, 뭐 이런 모든 요소에서 다들 되게 아이디어를 반짝이게 해가지고 넣은 그런 옹골찬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보는데 되게 이렇게 빨려들듯이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오랜만에 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화 보는 재미를 특히 우리는 약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특히 한국 관객님들은 한국 영화에서 그런 감칠맛 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막 그 맵고 달고 짜고 시고가 다 있는 영화 안에 근데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그렇다면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배우님 뭐 검은 사제들 사바 다 보셨을 테지만 그러면 배우님이 느끼시기에는 장재현 감독님 전작과 비교할 때 사바와 뭐 검은 사제들과 비교하면 이 파묘가 어떤 맛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훨씬 더 그 전에 뭐 사바도 그렇고 그게 훨씬 더 매니아틱하다고 장르적이었다.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파묘는 지금의 MZ 세대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든 맞아.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전부터 이제 갑자기 떠올랐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꽂힌 데가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짜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최민식 선배님의 대사 중에 대사는 아니지만 딸내미 결혼식 이 부분 사실 그거에 꽂혀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그 장면 그 대사가 나올 때까지 딸내미 결혼식 기다렸어요. 하려고? 네, 그 타이밍에 같이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뭔가 튀지 않게 맞아. 이렇게 싹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들도 너무 무섭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만도 않은 되게 적당하게 재치도 섞여 있는 그런 영화였던 맞아. 것 같아서 더 뭔가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배우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영화 자, 그 딸내미 결혼식 그 장면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저 이제 사운드 믹싱을 하거든요. 마지막 영화 단계가 사운드 믹싱을 하는데 믹싱 대표님이 저거 빼 이럴 거예요. 딸내미 결혼식 그 그거를 대사를 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좋은데 근데 경험이 워낙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좋은데요. 그런데 저거 감독들만 좋아하는 개그 코드야. 그리고 그게 안 웃어 사람들. 근데 저 웃으려고 넣은 건 아니에요. 작아지는. 막 변명했어. 그래서 신의 한 수가 뭐였냐면 그래서 볼륨을 좀 줄였어. 근데 그게 볼륨이 컸을 때는 갑자기 개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다소 있었거든요. 근데 들리려고 근데 말락하잖아요. 작게 하니까 뭔가 지옥의 문까지 갔다가 잠깐만 하고 다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륨을 줄였던 게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와. 그쵸. 소리가 컸으면 또 좀 생뚱맞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참 잘 되려니까 이런 일까지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럼 진짜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가 감독인 기준에 더 매니악한 영화가 될 수 있었는데 배우와 스태프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 노력으로 순한 맛이 됐고 또 방금 말씀하신 에피소드처럼 감독님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베테랑 스태프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조언하시면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는 영화 한 편 만들기까지 진짜 수백 수천의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감독님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제가 참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감독이 디렉션을 주고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를 자꾸 하려고 해. 근데 저도 경험을 쌓이면서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참 이게 왜냐하면 감독이 정말 수십 명, 진짜 CG팀까지 하면 진짜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게 짬바가 찰수록 오히려 많이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기준을 두고 배우들도 그렇고 경험이 없을 때는 배우한테 연기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경험을 좀 쌓을수록 좋은 감독은 배우를 도와주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배우한테 연기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짜낸다고 하잖아. 그럴 때도 있어요. 아주 가끔. 왜냐하면 극한의 상황에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을 때. 근데 그거를 짜낸다기보다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편해지더라고. 그리고 스태프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제가 왜냐면 저는 계속 늙어요. 저도 제 마인드도 늙고 꼰대가 되어가고 저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럴수록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겠네요. 헷갈리거든. 네. 이상 천만 감독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꼰대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관객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한번 골라주세요. 좀 뒤쪽에 있는 분. 네. 예. 처음 영화를 볼 때 가장 불안했던 장면이 보국사에 있는 강아지가 죽을까봐 제일 불안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던 짐승은 사실 돼지가 아니라 그 강아지였잖아요. 근데 왜 돼지의 간은 뺐는데 강아지의 간은 빼지 않았는지. 그 강아지가 풍룡이 진돗개라서 우리나라 토종견이라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도 그렇고 그 개가 이름이 미스봉이에요. 미스봉이란 개인데 거기 진짜 절에서 키우는 근데 강아지예요? 저도 죽이냐 살리냐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 심지어 이렇게 시체까지 만들었었어요. 네, 이 시체까지 이제 만들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웬만한 건 좀
그 미스봉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하얀 진돗개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 저는 좀 그렇거든요. 하얀 진돗개가 뭐라고 할까? 되게 우리의 친근한 그런, 그래서 이상하게 안 죽이고 싶더라고. 예, 원래는 막, 그래서 원래는 보살님이 이불을 피다가 개가 죽는 소리를 듣고 나간다.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에서는 그랬었어. 원래는 시나리오. 근데 너무 그래서 그냥 쾅쾅 부수는 소리로 해서 나가고, 그래서 걔가 죽어 있는 걸 보고 뒤돌아보니까 지붕 위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 서 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개는 좀 상징적으로 너무 죽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스봉이는 잘 있죠? 예, 잘 있습니다. 자꾸 꼬리를 흔들어서 힘듭니다. 왜냐면 개를 연기시키면 짖는 건 잘하는데, 개를 짖게 할 때 그 개를 이제 트레이닝하는 분이 카메라 뒤쪽에서 개한테 막 이러면 그 개가 그 사람을 보고 짖게 연습이 된 거잖아요. 근데 꼬리를 흔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짖어도. 예, 짖어도. 그거는 참 힘들어요. 예.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뭐 영화 찍지 말아야죠.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그럼 중간쯤 가볼까요? 여기 가죽 재킷 입으신 분께 드려야겠다. 손 한 번만 계속, 네, 뒤에서 여기서 드릴게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우선 1000만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그 영근이 장의사를 찾아갔다가 토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 토하는 장면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금강경을 다 외웠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사실 다른 GV에서 뭐 질문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그 대사가 왜 들어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문신 이런 거 좀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왜 들어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 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공포 영화를 굉장히 못 보고 파묘도 지금 2번째 봤는데요. 그 공포 영화를 만드시고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그 어떤 매력이 공포 영화에게 또 만드는 재미 느끼시고 또 매니아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끝에서부터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셔야죠. 근데 현씨는 봤을 때 이거 공포 영화라고 무서우셨어요? 무서운 영화지만 네. 무섭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서우려고,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무섭게 하려고 만드는 영화가 있고, 만들었는데 조금 무서울 수는 있다. 저는 무조건 후자로 영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영화의 검은 사제들부터 시작해서 단편 영화부터 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스태프들한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공포 영화로, 사실 진짜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로 접근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뭐 어디 미디어에도 얘기했는데 공포 영화로 만들려고 처음엔 했었어. 그러면 주인공이 그 박지용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 왜냐하면 무조건 당하는 이유도 없이 당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야지 공포 영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코로나 막 해서 코로나 막 팬데믹 오고 이래서 이런 영화는 더 이상 관객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다 마스크 쓰고 극장에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관객들한테 그렇게 답답하고 우울한 이런 무서움만 주는 그런 찝찝한 공포 영화를 만들면 정말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관객들한테 그런 영화를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완전 다른 색깔의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좀 해서 공포 영화로 접근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다소 그런 서비스를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장면에는. 네, 아무튼 좀 그렇게 했었고, 원래는 김상덕이 그 무덤에서 도망쳐가지고 시나리오에서는 짜장면을 먹어요. 거기 중국집에서 배달 와 있잖아요. 네, 거기 원래는 짜장면을 막 먹으니까 그 고영근이 그게 진짜 그 밑에 같이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긴 왜 간 거야?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본 거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먹던 걸 다 토한다. 예, 그런 장면이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뭐 헛것 보고 너무 놀라서 왔을 때 본능적으로 뭘 먹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짜장면 먹는 장면이 있어서 토하는 장면인데 그냥 토하는 걸로 연결시키니까 그 연결시켜도 그 왜냐하면 첫 시작을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그 토하는 거 딱 뛰쳐나와서 토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 대사에 힘이 좀 실려. 그러면 고영근이 대사가 그게 진짜 그 밑에 있다는 거야? 라고 힘이 실려서 그 장면을 좀 살려서 한 컷만 넣었습니다. 예, 네. 또 뭐 있었죠? 금강경 다 외웠다고 오니까 아. 그런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이게 최민식 선배가 이 배우들한테 얼굴에 글씨를 쓰게 하고 싶은데 너무 쓰게 하고 싶잖아. 시나리오 때 막 상상을 하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오니가 그러면 너무 천하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막 그 땅을 파느라고 땀에 이게 막 지워진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뭔가 좀 막 지저분하고 뭔가 막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몇 년도 게리 올드만 나오는 아. 2000년도 영화, 99년도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그 박쥐로 변해서 이렇게 있는데 신부가 와서 십자가를 확 이렇게 들이대요. 그때 뱀파이어는 십자가면 장땡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뱀파이어가 십자가를 접목한 지 뭐 500년 있다 하더니 부르니까 십자가가 불에 확 붙는 장면이 있어.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 자 이제 십자가도 안 되는구나. 아 무적이구나. 네, 그래서 그 오마주가를 넣고 싶었어. 그래서 그 문신한 걸 만지면서 나는 금강을 다 외운 지 50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걸 하면 얘가 공격해도 될 것 같고 배우 얼굴도 다 살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간지도 좀 나고 약간 뭐 그런 것이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화적 간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얘기해 주실 분 뒤로 갈까요? 네, 저기 주황색 니트 입으신 분께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도깨비 노래 봉길이 오니한테 당하고 나서 그 무당 세 분이 모여서 도깨비 노래 부르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막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상황극처럼 하는데 그게 도깨비 노래가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뭐 교본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혹시 배추도사 무도사 보셨어요? 그 제가 원래는 그 장면이 없었는데 이 시나리오 쓸 때 그 장면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데 배추도사 무도사를 보면 거기서 그 하름과 오름과 하름인가라는 그 제주도 챕터가 있어요. 제주도 도깨비가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게 전래동화 같은 거거든요. 전래동화예요. 예. 거기 보면 그 꼬마애들 2명과 꼬마의 아빠가 돼지고기랑 시루떡을 무덤에 갖다 놓고 자기네끼리 상황극을 해. 그러면 얘한테 빙의가 돼서 도깨비가 야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랑 그걸 보는데 딱 영감을 받았어요. 거기서. 근데 실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의 영감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연극처럼 이렇게 막 셋이서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연영 배우가 자기가 뜻하지 않은 말이 막 나오는 거야. 내가 왜 그 어느 집에 갔었는데 어느 집에 거기 아프게 한 거 내가 한 거야? 뭐 이렇게 그 자기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툭툭 나오는 그런 영감놀이라고 하더라고. 제주도에 나오는 그런 상황극을. 그래서 그거를 차용을 해서 이제 그 박자에는 충청도, 그다음 화림은 그 전라도,
선영 선배는 어쩔 수 없이 경상도죠. 네. 선영 선배는 예 그냥 예 너무 영덕분이어가지고 경상도. 근데 한 개 에피소드는 원래는 화림이 충청도였어. 그리고 이제 그 박자애가 전라도였는데 고은 씨가 자기 변산 때 전라도를 했었는데 자기 너무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침 그 박자애도 자기도 충청도가 더 낫대.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로 그렇게 하고 세 명이 그렇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배추도사, 무도사. 기회 되시면 보자마자 이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장면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게리 올드만 나오는 드라큘라부터 배추도사, 무도사까지 여러 군데서 영담을 하셨는데 집에 가서 친구 3명이랑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전라도 중장님. 그리고 갑자기 다른 말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질문하실 분 배우님이 골라주실래요? 네. 하나, 둘, 셋. 가운데. 네. 검은색 모자 쓰신 분 여기서 마이크 드릴게요. 네, 천만 축하드리고요. 네,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현영 배우님은 딸내미 결혼식 말고 파묘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면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독님께는 관객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는 장면이 무엇인지, 그게 가장 공을 들여서 이건 아니면 가장 의미가 있어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든 생각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감독님한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퀀스가 두 번째 관을 꺼내고 쿵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음악이 딱 시작이 돼. 되게 영화에 저음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둥둥둥둥 하는 음악이 시작되고 밤에 이 관을 싣고 내려오는 이 차들의 행렬, 그 다음에 혜진 선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막 하고, 그 시퀀스를 저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요. 그 장면이 그리고 여기 오신 김에 제가 시나리오를 나중에 혹시 뭐 기회 되면 나오게 되면 보시면 좋은데 그 진짜 멋진 대사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오늘 준다는 게 아니고 할인과 봉길이가 그 관을 싣고 내려오는데 한 컷씩 있어요. 근데 그때 원래 대사신이 있어요. 대사신이 왜 그 화림이가 그래, 야 네 관에서 뭐 느껴지는 거 없었냐? 라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라고 해. 그러니까 화림이 네 선생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나냐? 하니까 뭔데요?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고 저 관을 탁 봐요. 그러니까 봉길이는 짬이 안 되니까 이 관에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그냥 꺼내자고 한 거야. 근데 화림이는 그 나중에 대사를 하거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다고. 원래 영이 느껴져야 되는데 무속인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너무 무서운 그걸 하는데 분위기가 없는 게 더 그냥 표정으로 다 해결이 됐다 싶어서 그 장면에서 서플로 좀 나중에 기회 되면 DVD 때 넣어드려요. DVD 뭐 사람 제가 제 생각을 하는 시간을 버느라 먼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일단 제가 가장 무서움을 느꼈던 장면이 있는데 공포 마니아로서 네, 저는 이제 그 오니 귀신이 나왔을 때 그 화림이 오니 귀신과 첫 대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발이 탁 보이고. 나오고 화림이 거기서 어떤 순발력을 발휘를 해서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되게 저는 엄청 무섭고 신비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해진 선배님의 이제 이 이거 보셨어요? 그럼요. 그 이제 글씨 그거 쓰고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가리시던 그 모습과 최민식 선배님의 그 멋쩍은 웃음과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손 그 장면에 되게 혜진 선배 디테일이 있어. 이렇게 가렸다가 밖에 써진 거 하는 게 이렇게 뒤집거든. 그 센스가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가 현장에서 보면 막 짜릿짜릿하시죠. 원래는 그냥 멍하니 쳐다본다였어. 그냥 어. 시나리오는. 근데 배우분들이 진짜 그거를 김고은도 눈이 막 3번 돌아가거든. 그때 보면. 예, 김고은 배우도 참 배우들이 잘하는 배우들이어서 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게요. 머쓱해하는 연기를 세 분 다 그러니까. 다르게 또 색다르게 보여주신 게 또 재밌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연기하신 모습을 좀 더 보게 되더라고요. 배우님이시니까 그게 더 눈에 들어오시겠죠. 그런가 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디테일들이 다 차 있어서 영화가 재밌는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뒤에서 콜이 왔거든요. 감독님이 마지막 질문자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어렵죠?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 이제 내 캐릭터가 처음에 이제 되게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또 뭔가 처음부터 사이가 엄청 좋았던 느낌은 좀 아닌 그런 느낌도 있는데 좀 내 캐릭터의 첫 만남 전사를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랑 이제 박지용, 김상덕, 이하림 이제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박지용 이제 애가 아프다고 구해달라고 이제 상덕을 설득할 때 하림이 이제 애가 아프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약간 하림의 심리는 좀 뭐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3명의 그 전사를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그걸 생각해보지 않고 원래는 그러니까 좀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하림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풍사가 누구지 하면서 막 찾는 이야기로 원래는 보통 옛날 영화들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탁 일하는 데 가서 탁 지키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하고 뭐 그러는 장면인데 그냥 우리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가 실제 제가 풍수사분이랑 장의사분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다 건너서 알아요. 근데 장의사분은 풍수사를 그냥 옛날부터 같이 항상 일했었거든요. 근데 장의사분들이 풍수사님이랑 오래 일해보니까 자기네도 다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반풍수라 그래. 그래서 풍수사분들을 안 쓰고 풍수사분들은 또 염정이라고 무시하고 그리고 무속인도 이 3명이 진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건너선 다 알아. 비즈니스 되게 재밌는 관계. 그래서 좀 그렇게 그냥 우리 3년 전에 한번 만났었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비즈니스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질문. 애가 아프다잖아. 그거는 그냥 누구나의 보편적인 치트키 아닐까요? 예.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모르겠고 애가 아프다잖아가 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림이 순수하게 애를 위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왜 안 하고 싶기도 하지?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가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네. 예. 뭐 다 손을 드신 분들 많은데 다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들은 얘기로는 매번 마지막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관객분들 성화가 있어가지고 자꾸 행사를 만든대요. 그런 얘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럼 오늘 끝까지 너무 열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거 앞에서 봐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할 건데 배우님은 또 이제 곧 개봉하는 영화 있으니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감독님은 진짜요? 그럼 감독님이 어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감독님 진짜 1000만 되고 나서 처음으로 관객분들 만나신 건데 1000만 딱 넘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지 1000만 감독 된 기분이 어떤 건지 같이 좀 묻어서 얘기해 주세요. 예,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한 600만 정도 되면서부터 그냥 캄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양지의 햇빛이 그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예. 그래서
다시 좀 음지로 이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아무튼 그 준영 배우가 이제 지금 촬영을 끝낸 그 괴기 열차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가, 제가 감독님이랑도 친하고, 그런데 그 지금 이제 편집을 마치고 올해 중반기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GB를 그때 같이 감독님이랑 같이 셋이 꼭 같이 약속? 그때 양지로 한번 나오지요. 약속하세요, 지금. 예, 예, 약속하세요. 예. 그때 양지로 그때 양지로 한번 나와서 하니까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파묘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이렇게 감독님의 어떤 전략에 이렇게 또 말려 들어가서 네 번째 관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또 들은 얘기로들은 또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본다고 나올 수 없는 내용들도 있었고, 감독님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이렇게 재밌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이렇게 또 감독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아까 약속한 거 꼭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 좋은 영화 열띠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먼저 퇴장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네.